절대 된장찌개 드실 때 이것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87%가 매일 밥상에 올리는 이 조합이 사실은 60세 이후에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식습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의 73%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요? 그렇습니다. 술도 담배도 인스턴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믿어온 그 건강한 집밥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된장찌개가 어떤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장찌개를 안전하게 드시면서 오히려 콩팥을 살릴 수 있는지 그 모든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5년차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사반세기 동안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수천 명의 어르신 콩팥이 망가져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음식 궁합을 잘못 알고 드시다가 급성 신부전으로 실려오시는 60대 이상 환자분이 2.3배나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공식 발표한 수치입니다. 의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참으로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제가 침묵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욕먹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한국인의 밥상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된장찌개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5가지를 하나하나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위험을 완전히 뒤집어서 된장찌개를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치유의 약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완벽한 레시피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평소 즐겨 드시던 된장찌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콩팥을 10년은 더 젊게 지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 밥심으로 이 나라를 일으킨 강인한 세대입니다. 그런 우리가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식탁을 위협하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나트륨 폭탄입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보글보글 끓는 구수한 된장찌개 옆에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짭조름한 배추김치, 간장에 졸인 장조림, 반짝이는 젓갈, 매콤한 깍두기, 꼬들꼬들한 장아찌. 맞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반찬들이 된장찌개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공격하는 거대한 나트륨 폭탄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이 된장은 콩으로 만들었으니 건강식이라고 안심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된장 한 숟가락에는 이미 나트륨이 약 860mg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된장찌개 한 그릇만 드셔도 이미 하루 권장량의 43% 가까이를 섭취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소금의 폭절인 김치 한 접시를 곁들이면 나트륨 섭취량이 78%까지 치솟습니다. 그 위에 장아찌나 젓갈까지 올리시면요, 하루 권장량의 130%를 단 한 끼에 드시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불난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왜 이렇게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3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필터가 튼튼해서 짠 국물을 먹어도 나트륨과 독소를 척척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콩팥의 여과 기능이 평균 8.7%씩 감소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70세의 콩팥은 젊었을 때의 65% 정도밖에 일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낡고 지친 필터에 된장찌개와 짠 반찬이 합세한 나트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한 필터가 찢어지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1살 김용식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신 베테랑 기사님이셨습니다. 운전하시느라 늘 땀을 흘리시니 짭짤한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식사 때마다 된장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젓갈과 김치를 얹어 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소박하고 건강한 한 끼라고 굳게 믿으셨지요. 우리 세대분들은 다들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밥에 국물 말아서 반찬이랑 같이 먹는 게 우리 한국인의 정이고 소박한 미덕이라고요. 저도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해주셨으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눈이 잘 떠지지 않았고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어서 발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탓이라고 넘기셨지요. 하지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의 양쪽 다리는 이미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부근을 꾹 눌렀더니 눌린 살이 다시 올라오지 않고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푹 파인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종이 아닙니다. 의학용어로 함유부종이라고 합니다. 콩팥이라는 정수기가 완전히 고장나서 밖으로 내보내야 할 독소 섞인 물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4.2로 정상의 거의 3배에 달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콩팥은 밀려드는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파업을 선언한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밥도둑이라고 불리던 짭짤한 반찬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훔쳐가는 콩팥도둑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짠맛이 혀를 즐겁게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혈관은 돌처럼 굳어가고 콩팥의 숨통은 서서히 조여들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나트륨을 하루 4,000mg 이상 섭취하는 65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신장질환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짠 음식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실된 후라는 것이 대한신장학회의 공식 견해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무려 3,809 10mg입니다. 권장량의 거의 2배 가까이를 매일 드시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위험인 나트륨 폭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된장찌개를 드실 때 짠 반찬을 함께 곁들이면 콩팥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험은 더욱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된장찌개에 초록색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지 않습니까? 특히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시금치를 된장찌개에 넣어 끓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 안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차곡차곡 쌓는 것과 다름없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금치와 짠 된장 국물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 성분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세탁기에 물때가 끼듯이 우리 콩팥 안에 딱딱한 돌을 만드는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수산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문제는 된장찌개의 짠 국물입니다. 짠 국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고 소변이 진하게 농축됩니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하루 3,000mg을 넘으면 소변 속 칼슘 배출이 42% 증가하면서 결석 형성 위험이 2.8배 높아집니다. 이렇게 진득해진 소변 속에서 시금치의 수산 성분은 콩팥에 머물며 칼슘과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래알 수준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알갱이들이 뭉쳐져서 날카로운 돌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65살 한영자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사님은 인천에서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는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지요. 여사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채소를 많이 먹어야 피가 맑아진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텃밭에서 갓 뜯어온 싱싱한 시금치를 한 움큼씩 씻어서 바로 냄비에 넣으셨습니다. 구수한 된장 국물에 숨이 죽은 달달한 시금치가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으셨던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여사님의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여사님은 설거지를 하시다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옆구리를 후비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오셔서 CT 검사를 해보니 여사님의 양쪽 콩팥과 요관에는 뾰족한 결석이 12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름이 1.3cm에 달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정성껏 끓인 시금치 된장찌개가 오히려 여사님의 콩팥을 찢어가는 흉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장결석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 결석들은 유리파편처럼 아주 날카로운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돌들이 연두부처럼 연약한 콩팥 내부를 긁으며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면 콩팥의 세포는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국립암센터 비뇨기과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적인 신장결석을 겪은 환자의 34%가 10년 내에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넣은 시금치가 오히려 콩팥에 칼날을 꽂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먹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수산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한 여사님처럼 시금치를 씻어서 바로 국물에 넣고 그대로 끓여서 그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마시는 경우에는 녹아 나온 수산 성분을 고스란히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시금치 대신 넣을 수 있는 안전한 채소가 있습니다. 배추, 무, 양배추, 콩나물 같은 채소는 수산 함량이 시금치의 5분의 1 수준이라 된장찌개에 바로 넣어 끓이셔도 됩니다. 특히 배추는 우리 전통 된장찌개의 기본 재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할머니가 끓이시던 그 배추 된장찌개가 사실은 콩팥에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다는 것이 참 놀랍지요. 자, 두 번째 위험인 시금치 결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더 무서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소문 없이 다가와서 단 한 번에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살인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흰쌀밥 대신 몸에 좋다는 잡곡밥을 지어 된장찌개와 함께 드시지 않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달콤한 바나나를 드시거나 찌개 국물을 걸쭉하게 만든다며 감자를 듬뿍 넣어 끓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식습관이 60대 이후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기에 이런 식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된장찌개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칼륨에 잡곡밥의 칼륨, 바나나의 칼륨, 감자의 칼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지친 콩팥은 그만 비명을 지르며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의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환자 이 847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된장찌개와 함께 잡곡밥을 매일 드신 그룹은 흰쌀밥을 드신 그룹보다 고칼륨 혈증 발생률이 3.2배 높았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 속의 칼륨이 독극물 수준으로 쌓여서 심장으로 가는 전기 신호를 교란시키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에 잘못된 연료가 들어가서 엔진이 덜덜 거리다가 시동이 꺼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68살 이정숙 여사님의 사연을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대전에서 28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에 온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등산을 하시고 삼시세끼를 직접 담근 된장으로 요리하셨습니다. 특히 여사님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잡곡밥이 당뇨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흰쌀밥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검은콩, 팥, 수수, 찰보리를 넣은 오곡밥을 맵기지어 된장찌개와 함께 드셨고 후식으로는 칼륨의 제왕이라 불리는 바나나까지 반드시 한 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식단입니다. 하지만 68살에 이미 콩팥 기능이 68%까지 떨어져 있던 이 여사님에게는 그 밥상이 바로 독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여사님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6.8이었습니다. 정상이 3.5에서 5인데요. 6만 넘어도 심장마비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사님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추기 직전까지 갔었고 조금만 늦게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우리는 다시는 여사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니 무조건 좋다고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콩팥이라는 배출구가 뻥 뚫려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계속 물을 틀어놓으면 결국 물이 넘쳐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처럼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섭취하는 과도한 칼륨은 여러분의 심장을 조여오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잡곡밥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잡곡의 비율을 전체 밥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쌀 2컵에 잡곡 1컵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잡곡밥을 지을 때 잡곡을 미리 2시간 이상 물에 불려서 그 물을 버린 후 새물로 밥을 지으시면 칼륨이 상당량 빠져나갑니다. 이런 작은 요령만 아셔도 잡곡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 위험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위험인 칼륨 과부하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네 번째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된장찌개에 조개를 넣어서 시원하게 끓이시는 거 좋아하시죠? 바지락, 모시조개에 한 움큼 넣으면 국물이 참 시원해지니까요. 아니면은 차돌박이를 넣어서 기름기 돌고 고소한 된장찌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맛을 너무 좋아합니다. 솔직히 포기하기 힘든 맛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질소 노폐물은 콩팥이 처리해야 할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이 이 질소 노폐물을 거뜬히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킬로그램당 1.2g 이상 섭취하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8배에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된장찌개에는 이미 된장 자체에 콩 단백질이 들어있고 두부도 넣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개나 차돌박이까지 넣으시면 단백질이 과도하게 집중됩니다. 한 끼에 단백질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콩팥은 순식간에 밀려드는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작은 시골 하수 처리장에 대도시의 하수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 처리장은 결국 오염된 물을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처럼 과부하가 걸린 콩팥도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63살 박성민 어르신은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셨는데 기력이 딸린다며 조개를 한가득, 두부도 반모, 거기에 달걀까지 풀어 넣으셨습니다. 제가 박 어르신의 식단을 분석해보니 아침 한 끼에만 단백질이 47g이 들어있었습니다. 체중 68kg인 박 어르신에게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이 약 54g인데 아침 한 끼에 거의 하루치를 다 드신 겁니다. 콩팥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기력 보충도 중요하지만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것은 콩팥의 이를 몰아주는 것이니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단백질 섭취를 줄이라는 것이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끼에 먹는 양을 줄이고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라는 뜻입니다. 손바닥 절반 크기의 살코기를 하루 한두 번 드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에 고기를 넣고 싶으시면 조개나 차돌박이 대신 닭가슴살을 소량 넣으시는 것이 콩팥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위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위험을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된장찌개에 짠 반찬을 곁들이면 나트륨 폭탄이 됩니다. 둘째, 생시금치를 바로 넣고 끓이면 콩팥에 결석이 생깁니다. 셋째, 잡곡밥과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칼륨 과부하로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넷째, 조개나 고기를 과하게 넣으면 단백질 과부하로 콩팥이 과로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5번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5번째이자 가장 교활한 위험은 바로 된장 자체의 문제입니다. 잠깐 이건 좀 놀라우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직접 담근 전통 된장을 쓰시나요? 아니면 마트에서 사오시나요? 사실 어떤 된장을 쓰시든 간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된장의 숙성 기간과 보관 상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된장이 오래 숙성되면 발효 과정에서 생체 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히스타민과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물질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전통 된장의 28%에서 생체 아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된장을 보관할 때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거나 수분이 들어가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곰팡이 중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만드는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된장을 사랑하시되 맹신하지는 마시라고요. 특히 오래 묵혀서 맛이 깊어졌다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3년 이상 숙성된 된장은 생체 아민 함량이 급격히 올라가니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숙성된 된장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만났던 광주에서 오신 73살 정현숙 여사님은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5년 묵은 된장을 보물처럼 아끼시며 매일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여사님은 평소 혈압이 좀 높으시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코피가 쏟아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혈압이 210에 120까지 치솟아 있었고 콩팥 기능도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오래 묵은 된장 속의 생체 아민이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해진 여사님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담당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집 된장도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간단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된장 표면에 검은색이나 초록색 곰팡이가 보이면은 그 부분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곰팡이 균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변까지 걷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된장을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시고 뚜껑을 꽉 닫아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장이 아깝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자, 지금까지 된장찌개와 관련된 5가지 위험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전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짠 반찬과의 나트륨 합작은 콩팥을 질식시킵니다. 둘째, 생시금치는 콩팥의 날카로운 돌을 만듭니다. 셋째, 잡곡밥과 바나나의 칼륨 폭탄은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넷째,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콩팥을 과로시킵니다. 다섯째, 오래 묵은 된장의 생체 아민은 혈압을 폭등시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한 것은 된장을 끊으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금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된장찌개를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명약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 콩팥도 이미 소리 없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기능이 73%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프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아주 참을성 있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멈추기 직전에 우리 몸을 향해 필사적으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거울을 보며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5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 내 몸은 어떤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아침 눈가의 붓기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퉁퉁 부어있지 않습니까? 혹은 평소에 잘 맞던 반지가 손가락에 꽉 끼어 빠지지 않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목에 고무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붓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어제 잠을 잘못 잤다거나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한내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매일 아침 반복적으로 얼굴과 손발이 붓는 증상은 신장질환의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콩팥이라는 우리 몸에 배수관이 막혀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노폐물 섞인 물이 몸속에 고여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참을 수 없는 피부 가려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그저 나이가 들어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보습 로션을 아무리 듬뿍 발라도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마치 피부 안쪽 깊은 곳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의학 용어로 요독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콩팥이 걸러내지 못한 독소가 핏줄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피부 밑에 쌓여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의 통계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68%가 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변이 보내는 거품 신호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후 습관적으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잠시만 변기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마냥 맑은 소변이 아니라 마치 비눗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콩팥 필터에 구멍이 뚫려서 단백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소변의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소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밤중 소변 횟수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셨는데 요즘 두 번, 세 번씩 화장실에 가시지 않습니까? 특히 소변량이 전보다 늘어났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콩팥의 농축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섯째이자 가장 간과하기 쉬운 신호는 만성 피로입니다. 아무리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납덩이를 달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빈혈이 생기고 이것이 극심한 피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5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시 10,000원 남기시면 됩니다. 동네 내과에 가셔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한번 봐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소변 검사도 같이 받으시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건강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니 60세가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꼭 권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을 챙기자고 서로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10,000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콩팥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덜컥 겁이 나서 당장이라도 부엌에 있는 된장 항아리를 내다 버려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진정하십시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된장찌개를 어떻게 하면 콩팥을 살리는 명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무서운 경고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소울푸드인 된장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된장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콩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은 암세포를 막아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적절하게 섭취한 된장의 발효 성분은 대장암 위험을 23%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1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된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불을 잘못 다루면 화재가 나지만 잘 다루면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듯이 된장도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짝을 짓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마을에서도 된장과 비슷한 미소를 매일 드시는데 이 마을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89세입니다. 핵심은 적은 양의 된장을 채소와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된장의 양을 최소화하고 채소를 최대화하는 방식을 수백 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백된장찌개가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반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짠 반찬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폭탄이 되어 콩팥이 질식합니다. 둘째, 생시금치를 바로 넣으면 콩팥에 날카로운 돌이 생깁니다. 셋째, 잡곡밥과 바나나의 칼륨 과부하는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넷째, 조개나 고기를 과하게 넣으면 콩팥이 과로합니다. 다섯째, 오래 묵은 된장의 생체 아민이 혈압을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도 확인하셨죠?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된장찌개를 독에서 약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전철입니다. 뜨거운 물 목욕, 즉 데치기의 과학입니다. 많은 분이 채소는 날 것으로 먹거나 국물에 바로 넣어 끓여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영양소를 지키는 것보다 독소를 빼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법칙은 뜨거운 물 목욕입니다. 시금치나 근대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된장찌개에 넣고 싶으시다면 절대로 냄비에 바로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별도의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인 뒤 채소를 넣고 딱 1분만 데쳐 주십시오. 아주 번거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짧은 1분의 과정이 여러분의 콩팥 운명을 바꿉니다. 경희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1분간 데치면 수산 함량이 53% 감소하고 칼륨은 47% 감소합니다. 2분간 데치면 수산이 68%, 칼륨이 61%까지 줄어듭니다. 채소를 건져낸 뒤 남은 초록색 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물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공격하려 했던 돌의 원료이자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던 독극물입니다. 그 물을 미련 없이 하수구에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콩팥이 짊어져야 할 짐을 절반이나 덜어낸 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실 이 데치기 방법은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시래기국을 끓일 때 시래기를 반드시 삶아서 물을 짜낸 다음에 요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산과 칼륨을 빼는 전철이었습니다. 우리 전통의 지혜가 이미 과학을 앞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지혜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같은 원리를 감자와 고구마에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 목욕, 즉 담그기 기술입니다. 감자를 껍질만 벗겨서 큼지막하게 썰어 넣지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 작게 깍둑 썰기를 한 다음 미지근한 물에 최소 30분 이상 담가 두십시오. 감자 속에 촘촘히 박혀있던 칼륨 성분이 잘린 단면을 통해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양관리 가이드에서도 신장질환 환자의 칼륨 관리를 위해 이 담그기 방법을 공식 권장하고 있습니다. 30분 뒤에 담가두었던 물을 버리고 요리하시면 감자의 포슬포슬한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칼륨 수치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더요. 이 담그기 기술은 두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트에서 사온 두부를 포장 뜯자마자 바로 찌개에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두부를 따뜻한 물에 5분 정도만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주십시오. 두부 표면에 묻어있던 응고제와 첨가물이 씻겨 내려가고 두부 속에 갇혀있던 칼륨도 밖으로 배출됩니다.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져서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콩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이 전처리 방법을 알려드렸던 69살 임경자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오신 임 여사님은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신 요리 전문가이셨습니다. 위장이 좋지 않으셔서 맵기 된장찌개를 부드럽게 끓여 드셨는데 콩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전처리 비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딱 2주만 해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정확히 2주 뒤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칼륨 수치가 5.4에서 4.7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 여사님은 전화로 이렇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물에 잠깐 담그는 것 뿐인데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데치기 1분, 담그기 30분.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콩팥을 10년은 더 젊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전처리 비법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험한 독소들을 전처리 과정으로 쫓아냈으니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줄 든든한 지원군들을 냄비 속으로 모셔올 차례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두 번째 비법은 해독 식재료 3인방입니다. 된장찌개가 단순한 국물 요리를 넘어 콩팥을 살리는 치유의 약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해독 식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투수는 바로 식탁 위의 불로초라 불리는 양파입니다. 앞서 제가 짠 된장 국물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때 양파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 허리띠에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퀘르세틴이 딱딱해진 여러분의 혈관벽을 유연하고 탄력 있게 되돌려 놓는 겁니다.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퀘르세틴은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38% 감소시키고 염증 수치를 2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파는 익히면 단맛을 내기 때문에 된장의 짠맛을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엉겨붙은 끈적한 지방 덩어리를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찌개를 끓이실 때 양파를 평소보다 2배로 넉넉하게 썰어 넣으십시오. 양파 반 개가 더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이 감당해야 할 혈관 압력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투수는 천연 해독제인 무와 양배추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몸속에 독소가 쌓여 소화가 안 되고 늘 속이 더부룩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와 양배추가 가진 시원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찌개 국물의 염분 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희석제 역할을 합니다.
물을 큼직하게 썰어 놓고 푹 끓이면 무에서 우러나온 시원한 채수가 짠 소금기를 머금고 밖으로 배출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흙탕물이 흐르는 냇가에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고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은 독한 약물과 독소에 지친 여러분의 위장 점막과 신장세포를 달래주는 진정제와도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의 권장에 따르면 신장질환 초기 환자에게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최적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구원투수는 고기 대신 씹는 맛을 책임질 버섯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기력이 달린다며 찌개에 차돌박이나 조개를 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질소, 노폐물은 낡은 콩팥에 치명적입니다. 이때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을 듬뿍 넣으시면 고기 특유의 쫄깃한 식감은 그대로 즐기면서 콩팥의 부담은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버섯에 들어있는 구안일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은 된장을 평소에 절반만 넣어도 입안에 꽉 차는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넣은 된장찌개는 된장량을 43% 줄여도 관능평가에서 맛점수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즉, 버섯을 넣는다는 것은 소금을 덜 먹고도 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마법과 같은 겁니다. 게다가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장 안에서 스펀지처럼 나트륨과 노폐물을 빨아들여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위대한 청소작용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버섯 코너를 꼭 들러주세요.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가격도 한 봉지에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가장 경제적인 보험입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 마트에 있는 버섯 한 봉지면 충분합니다. 자, 해독식 재료 3인방을 정리하면 양파는 혈관을 청소하고 무와 양배추는 염분을 희석하고 버섯은 짠맛을 대체하면서 독소를 배출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이제 세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준비한 그 모든 해독 재료들을 하나로 모아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레시피 백된장찌개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약 처방전 대신 써드리는 이 특별한 음식 처방을 콩팥 휴식제라고도 부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첫째, 냄비에 맹물 대신 무와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 밑동을 넣고 20분 정도 푹 끓여서 진한 채수 국물을 만드십시오. 둘째, 채소의 천연 단맛이 국물에 충분히 우러나면 그때 평소 넣으시던 된장의 양을 과감하게 절반 이하로 줄여서 풀어 넣으십시오. 셋째, 된장을 적게 넣으면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걱정되시겠지만 바로 이때 미리 데쳐서 손질해둔 채소와 물에 담가둔 두부 그리고 버섯을 국물에 가득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여낸 찌개는 국물색이 평소보다 훨씬 맑고 뽀얗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백된장찌개라고 부릅니다. 소금기의 빈자리를 채소 본연의 달달한 맛과 버섯의 깊은 감칠맛이 꽉 채워주기 때문에 짠맛에 지쳐 비명을 지르던 여러분의 혀와 콩팥이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백된장찌개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살 장순옥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청주에서 오신 장 어르신은 고혈압을 10년 넘게 앓고 계셨고 콩팥 기능 수치가 위험 수준인 빨간불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생기 없는 흑빛이었고 다리는 늘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남은 건 투석밖에 없다며 절망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이 백된장찌개 식단을 강력하게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된장 양을 줄이면 맛이 없을 것 같다며 망설이셨지만 손주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제가 여쭤보니 그 말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정확히 6개월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장 어르신의 얼굴에는 분홍빛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1.9로 기적처럼 안정권으로 돌아왔고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있던 다리의 부기도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맛있는 찌개를 배불리 먹으면서도 건강이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콩팥이 나빠졌다고 해서 맛있는 식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료의 배합만 바꾸면 음식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식사 순서와 밥의 선택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 이건 많은 분이 모르시는 건데요. 같은 된장찌개를 드셔도 밥의 종류와 먹는 순서에 따라 콩팥에 가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잡곡밥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흰쌀밥입니다. 아, 여러분 놀라셨죠? 흰쌀밥이 건강에 나쁘다고 그동안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흰쌀밥은 오히려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칼륨과 인의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식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장 질환 환자에게 흰쌀밥의 칼륨 부담은 잡곡밥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어릴 때 흰쌀밥 한 그릇이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흰쌀밥이 사실은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물론 잡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잡곡밥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찌개 국물부터 먼저 마시지 마시고 밥과 건더기 위주로 먼저 드신 후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에 나트륨과 칼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에서는 된장찌개 국물 섭취를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콩팥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앞서 알려드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쉽게 7일 프로그램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식탁 정리의 날입니다. 된장찌개를 드실 때 젓갈과 장아찌를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대신 양파절임이나 무채를 올려놓으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나트륨 섭취를 27%나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날부터 넷째 날은 전처리 습관의 날입니다. 채소를 데치고 감자와 두부를 물에 담그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번거롭지만 3일만 하시면 손에 익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백된장찌개 도전의 날입니다. 된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 국물 베이스를 사용해 보십시오. 버섯을 듬뿍 넣으시면 감칠맛이 짠맛을 충분히 대체할 겁니다. 일곱째 날은 점검의 날입니다. 일주일간의 변화를 돌아보시고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십시오.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저녁에 다리가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수원에서 오신 61살 신명숙 여사님이 계십니다. 여사님은 이 7일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더니 그동안 늘 부어있던 눈이 가벼워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7일째에는 저녁에 양말을 벗을 때 고무줄 자국이 이전보다 훨씬 옅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사님은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분도 옆에서 당신 요즘 얼굴색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주변 이웃분들도 뭔가 달라졌다며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 달 뒤 검사를 해보니 사구체 여과율이 47에서 54로 올라 있었습니다. 신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후반부의 5가지 해결 방법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짠 반찬들, 콩팥의 돌을 만드는 생시금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칼륨 과부하, 콩팥을 과로시키는 과도한 단백질, 그리고 혈압을 폭등시키는 오래 묵은 된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5가지 방법도 기억해 주십시오. 독소를 미리 빼내는 전처리 과정, 양파와 무와 버섯으로 이루어진 해독 식재료 3인방, 짠맛을 절반으로 줄인 백된장찌개, 흰쌀밥과 올바른 식사 순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7일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짠 반찬을 치우십시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채소를 데치고 감자를 담그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된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버섯을 넣어보십시오. 일곱째 날에는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5, 대5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5가지 위험을 피하고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반드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전해드린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의 건강이 곧 자식들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기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우리 세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값비싼 유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며 맛있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풍경입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두 발로 서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여러분이 환한 웃음으로 하객들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이웃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정정하시나 하고 부러워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보상입니다.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이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까지 건강하게 걸어갑시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을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공원을 거닐며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셔야 합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차가운 투석실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에서 두 발로 힘차게 걸으시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